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한미 관계가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균열이 생기는가 했더니 이제는 통상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철강 등에 대한 이 수입 규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일본은 봐주고 한국에 대해서 유달리 가혹하게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의 대응 방식은 다소 의외입니다. 의외라는 것은 이런 무역 분쟁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명백하게 이렇게 충돌하면서도 이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흥정을 통해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철강 제품 수입 규제하면은 미국은 손해 안 봅니까? 미국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항상 사무적으로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부당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더구나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나왔습니다.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당당하고 결연하다 하는 말이 통하는 세상이 있죠. 그것은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북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결연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또 한국이 자위적 목적에서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할 때 중국이 내정 간섭한 데 대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고 그 연장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것은 부당한 경제 보복이다 해가지고 당당하고 결연하게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만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유독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과연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왜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와 미국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더구나 한미 동맹 관계인데 우리의 적인 북한에 대한 태도보다도 더 강경하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자세였는데 미국에 대해서만 정정당당하고 결연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아마 결정될 것입니다. 첫째 따져봐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게 안보 문제와 관계없느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트럼프로 하여금 무역 문제에서 한국을 길들이게 한다. 또는 손본다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우리 정부 쪽에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안보는 안 보고 지금 무역 규제는 별도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안보와 무역은 별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 예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할 거리가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특히 중국 은행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금융적인 규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이런 방식 또는 수입 규제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것을 써먹지 않습니다. 왜냐? 최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에 상당히 성실하게 완벽하지는 못하면 동참하는 것을 보고 나서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중국보다 더 협조적이니까. 근데 한국에 대해서만 유달리 가혹하다 하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것은 최근에 빚어진 한미 간의
이 껄끄러운 관계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직시하는 것입니다. 1997년에 김영삼 정부 때 대한민국이 이 펀더멘탈은 괜찮지만은 일시적으로 이 외환 수지가 악화돼 가지고 부도 직전으로 갔습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 우리 경제 관료를 보내가지고 스와핑 방식으로 우리한테 몇백억 달러 임시적으로 좀 빌려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때 빌려주었으면은 그 짧은 기간만 피하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흑자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흑자 도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금융을 긴급 수혈을 하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었는데 다른 모든 경제 지표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때 일본 중앙은행, 그러니까 일본 정권이죠. 일본 자민당 정권이 김영삼 정부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이미 일본과 미국이 합의 본 게 있다. 이것은 IMF 관리 체제로 가서 해결하기로 했다. 해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때 만약 김영삼 정부와 일본 정부가 사이가 좋았더라면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두환 시절처럼 또는 박정희 시절처럼 한일 간의 이 국가 수뇌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었으면 우리는 IMF 관리 체제로 가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정부가 김영삼 정부를 외면했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 김영삼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 대통령은 실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강택민 중국 주석과 만난 다음인지 하여튼 그 언저리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일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꽁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독도, 우리가 서둘 필요가 없는 독도 문제를 또 김영삼 대통령이 제기하고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나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 기회에 김영삼 대통령을 골탕 먹이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또는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경제정책에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가 클린턴 행정부였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예 한국 정부가 국가 부도를 선언해가지고 일종의 모라토리움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는 오히려 국방부가 나와가지고 즉 안보 쪽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을 그런 식으로 국가 부도를 방치하게 되면은 안보에 큰 타격이 있는다.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클린턴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IMF 관리 체제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고 하는 뭐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안보적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보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적 관점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협조적인 나라는 우리 편이다. 협조적인 나라는 아니면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 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을 상대로 소위 동맹 이런 표현까지 쓴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동맹.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가 일단 하나 굽히고 나온 게 있습니다. 올림픽 끝난 다음에 정례 한미 군사훈련은 재개한다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그나마 한미 관계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좋은 건의를 했습니다. 제목이 북핵 앞의 한미 충돌,
정상 차원에서 풀어야. 이 정상은 이 한글로 써놓으니까 정상 차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건 한자로 써야 되죠. 정상 서미트 미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대통령끼리 풀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다른 그 밑에 부서는 딱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재해집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담판을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하라 하면은 밑에 장관 뭐 이쪽 선에서는 더 강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홍장표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보복 관세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무역 전쟁을 선언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물론 세계 무역기구 등에 제소도 한다. 제소해도 효과가 없으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미국과 거래를 해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어야 우리가 카드가 생깁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는 연간 228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흑자를 보는 나라는 카드가 없습니다. 적자를 봐야 카드가 생깁니다. 적자를 보는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은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우리 조선일보 사설의 권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준을 넘었고 시간도 부족하다. 결국은 정상 간의 문제를 푸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불가능하며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하면은 한미 간 벌어진 틈은 메워질 것이다. 오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공문이 방한한다. 그에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기로에선 한미동맹이 견해차를 극복할 조짐만 보여도 북한, 중국은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 경청할 만한 좋은 사설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직접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해가지고 딱 한 문장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지럽게 전개되던 특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끼어들어가가지고 미소작전을 하고 그걸 서양 언론까지 그걸 참 오펜시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화하고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당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북한 김여정 등을 받아들여 가지고 득된 게 별로 없겠구나. 이게 개헌 드라이브나 이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과 싸우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했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 미북 대화 없다. 동시에 제재는 더욱 계속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다. 이 문장 하나면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미북 대화, 남북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확인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 제재, 안보리의 제재는 더욱 강화 유지하기로 했다. 이 문장이면 저는 한미 간의 무역 분쟁도 해결되고
한미 동맹의 균열도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고 그 반사작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적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념적 지향성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몰려 있으니까 이런 명백한 해결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안 가겠다면은 그것은 도리가 없고 그 대가는 그분들이 치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